우렁찬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립니다. 피고인 강민준에게 살인교사, 특허권 절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초반 남자, 준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수갑차는 강민준을 응시합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얼음처럼 차갑고 만족감이 서려 있습니다. 26년. 무려 2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 준호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70세가량의 백발의 여자 노인. 준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이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공무원과 노부인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회장을 무너뜨린 그들의 무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부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26년에 걸친 집요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압류해. 회장 개인 금고까지 다 열어.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깨진 액자들이 나뒹굴고 한때 행복했던 가족 사진들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 깊숙한 곳. 가정부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43세 순이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지만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7살 준호의 어머니이자 이 집의 안주인인 박수진 여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한재윤 회장이 믿었던 전무 강민준의 배신으로 특허 절도와 횡령 누명을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불과 이틀 만이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충격으로 쓰러진 박 여사는 이미 생의 끈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이야, 우리 준호 좀 부탁해.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진 박 여사의 손이 허공을 헤매며 순이를 찾았습니다. 순이는 황급히 달려가 그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마님,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돼. 박 여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 순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노트. 이게 회장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던 연구 노트야. 여기에 신약 개발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 강민준이 훔쳐간 게 우리 거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고. 박 여사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순이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걸 알면 놈들이 준호까지 해칠 거야. 준호 데리고 도망가. 제발 부탁이야. 순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연구 노트를 받아 자신의 품속 깊숙한 곳에 감췄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힘으로 순이의 등을 떠밀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순이는 준호를 포대기로 단단히 묶어 등에 업고는 뒷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진흙탕에 무릎이 까지고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뺨을 긁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준호가 무서움에 떨며 순이의 목을 꼭 끌어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와 가정부가 안 보여. 쥐새끼처럼 도망갔어. 당장 찾아. 민준 전무님이 노트부터 찾으라고 하셨어.
그들은 박 여사가 준 그 연구 노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품속의 노트를 한 번 더 확인하고는 빗속을 뚫고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은 미끄럽기 그지없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낡은 신발은 진흙에 빠져 벗겨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거친 돌밭을 밟으며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무렵 순이는 산 중턱 바위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준호는 순이의 등에서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이 아이 꼭 지킬게요. 그리고 반드시 복수할 거예요. 천둥 소리가 순이의 맹세를 보증하듯 우르릉 쾅쾅 울려 퍼졌습니다. 순이는 준호를 다시 단단히 업고 산 반대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젖은 옷 한 벌과 연구 노트 하나, 그리고 등 뒤에 어린 생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26년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순이의 품속에 간직된 그 노트는 정말로 복수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순이와 준호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 청학리였습니다. 인구 200명도 채 안 되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이장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순이는 60대 중반의 마을 이장 장철수에게 사정했습니다. 장철수는 순이의 상처투성이 발과 너덜너덜한 옷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사정이 있나 보네. 근데 여기도 먹고 살기 팍팍한 동네라. 장철수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나섰습니다. 여보, 저 애 좀 봐요. 열이 펄펄 끓잖아요. 어디 손이라도 좀 쓰게 해줍시다. 마을회관 옆에 빈 창고가 하나 있어. 거긴 쓸만하니 일단 거기서 지내시오. 그리고 마을 식당에서 일손을 구한다던데 가보시오. 장철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마을회관 옆 창고는 참혹했습니다. 거미줄이 가득하고 쥐똥이 굴러다니는 허름한 공간. 하지만 순이에게는 궁전처럼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아픈 준호를 누이고 자신의 옷을 벗어 이불 삼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준호의 열을 식히느라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을에 딱 하나뿐인 식당, 청학식당. 50대 주인 아주머니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일은 할 수 있겠어? 힘들어.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야. 주 6일에 월 80만 원. 밥은 줄게. 하루 17시간 노동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의 지옥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호에게 아침을 먹인 뒤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설거지, 청소, 재료 손질, 서빙. 쉴 틈 없이 손이 움직였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삶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순이의 손등이 끓는 국물에 덮였습니다. 지글지글 살이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고통이었지만 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삼켰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릇을 놓치면 3,000원을 날리는 것이고 그것은 곧 준호의 공책 한 권을 날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준호는 받아쓰기 공책을 펼쳐놓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거 뭐라고 읽어? 준호가 가리킨 글자는 가족이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신이 무식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손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언제 다쳤어? 아파? 7살 아이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43세에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한 순이는 식당 일이 끝나면 밤새 촛불을 켜고 준호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순이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녀가 쓰는 글씨는 점점 또박또박해졌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칭찬을 받기 시작했고 순이는 이제 신문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모,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순이는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호야. 준호가 잠든 후 순이는 품속에서 그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26년 전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연구 노트. 순이는 이제 그 안의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개발 일지. 2025년 3월 15일. 그 안에는 한재윤 회장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연구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특허의 정당한 소유자는 한국제약 한재윤이며 강민준 전무는 이 연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함. 결정적인 문장이었습니다. 마님 회장님, 제가 이 아이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서 복수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창밖으로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수재로 성장했습니다. 순이 씨, 미안한데 다음 달부터 나올 필요 없어요.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주인 아들이 실직해서 여기서 일하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순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순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준호는 언제쯤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까요? 더 큰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러 일을 전전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에는 마을 빵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는 농가에서 품앗이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20시간 노동.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준호의 교육비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시골 중학교에서도 단연 최고의 성적을 자랑했습니다. 준호야, 너 성적이면 서울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어. 특목고도 충분해. 담임 선생님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여기 고등학교 갈래요. 왜? 내 실력이 아까워서 그래. 서울 가면 이모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준호의 책상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준호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내가 자면 이모가 더 늙고 내가 쉬면 이모가 더 힘들다. 그 절박함이 준호를 책상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창고 한쪽 모퉁이에서 순이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일어나서 절뚝거리며 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늙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갔고 허리는 점점 더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가 대학 입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모, 겨울옷 어디 있어? 아, 저기 구석에 보따리 있잖아. 거기서 꺼내 입어. 순이는 밖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있고 밑바닥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천으로 여러 겹 쌓여 있는 물건.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노트.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제약 신약 개발 일지. 연구 책임자 한재윤. 2000년 1월 3일. 항암제 신약 개발 시작. 2000년 8월 15일. 임상 1차 성공. 2001년 3월 22일. 특허 출원 준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01년 9월 30일. 강민준 전무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 혹시 모르니 이 노트를 순이에게. 글씨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준호의 손이 노트 뒷표지를 넘기자 거기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의 부부와 7살쯤 된 남자아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날의 순이. 준호의 온몸이 사시나무 흔들리듯 떨렸습니다. 준호야, 저녁 먹자. 오늘 두부 샀는데. 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그 노트를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모. 준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19년간 숨겨왔던 비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준호야.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모가, 아니, 나는 내 이모가 아니야. 나는 그냥 너희 집 가정부였어. 내 진짜 엄마는 박수진 여사님이셔.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한국제약 한재윤 회장님이고, 순이는 19년간 묵혀왔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이야기, 강민준의 배신, 부모님의 죽음, 야밤 도주, 그리고 19년간의 숨겨진 삶. 마님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부탁하셨어. 너를 지켜달라고. 그 노트를 절대 빼앗기지 말라고. 순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잣집 도련님인 너를 이렇게 어렵게 키워서.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당신이 제 진짜 어머니예요. 준호는 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19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당신이에요. 저한테 글을 가르쳐 주시고 밤새 일하시면서도 공부시켜 주시고 생물학적 부모님은 제게 생명을 주셨지만 어머니는 제게 인생을 주셨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는 연구 노트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성스럽게.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서울대 약학과 갈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19년 동안 지켜온 이 증거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7살 어린아이였던 아이가 어느새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세계의 규칙으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복수할 거예요. 그날 밤 한 청년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과연 준호는 어떻게 강민준에게 복수할까요? 순이가 19년간 지켜온 그 노트는 정말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준호는 서울대 약학과의 수석으로 합격했고 장학금으로 학비를 해결했습니다. 준호야, 같이 술 한잔 하자. 미안, 나 공부해야 해.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준호는 도서관에서 살았습니다. 약학, 법학, 특허법까지 섭렵했습니다. 4년 후 준호는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식약처 특별감사관이 되어야 해. 그래야 강민준을 조사할 수 있어. 어머니, 합격했어요. 식약처 특별감사관. 전화기 너머로 순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우리 준호. 이제 55세가 된 순이는 여전히 청학리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6세가 된 준호는 식약처에서 가장 촉망받는 감사관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 이번 한국제약 특별감사건 당신이 맡아줘. 한국제약이요?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회사 회장이 되어 있는 66세 강민준. 회장님, 식약처 특별감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특별감사? 뭐가 문제야? 우리 깨끗해. 강민준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26년 전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준호가 한국제약 본사에 들어섰습니다. 식약처 특별감사관 한준호입니다. 강민준의 비서가 그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감사관님. 강민준은 친절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그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회장님, 귀사의 주력 상품인 뉴라이프 항암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이죠. 뉴라이프는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신약입니다. 강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개발하셨나요? 네, 전적으로 제 연구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당연하죠. 특허 서류가 다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순간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한국제약 선대회장 한재윤의 연구 노트입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신약 개발 과정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페이지를 보시면 강민준 전무는 이 연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민준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위조야. 그 노트는 26년 전에 사라졌어. 사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 지켜왔던 거죠.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민준 씨.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6년 전 그날 밤 당신이 찾던 7살짜리 꼬마 기억하십니까? 강민준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네, 접니다. 한재윤 회장의 아들 한준호입니다. 당신이 죽이려던 그 아이가 26년 동안 준비해서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민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가능해. 너는 죽었어야 해.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준 씨, 특허권 절도, 살인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민준이야. 끝까지 발악하는 강민준.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움직인 건 경제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강민준은 구속됐어요.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26년간의 한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순이가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로로 인한 심장 쇠약입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복수에만 정신이 팔려서.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 놓칠 뻔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소중한데. 어머니, 제가 정식으로 어머니 아들이 되고 싶어요.
준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인 입양 신청서예요. 이제 법적으로도 어머니 아들이 되고 싶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 법원에서 입양이 정식으로 인정되었고 준호의 이름은 이준호가 되었습니다. 26년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호는 순이를 위해 청학리에 마당이 있는 따뜻한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순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나중에 커서 어머니 예쁜 신발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준호는 품에서 새 신발을 꺼냈습니다. 편안한 건강 신발이었습니다. 이제 이 신발 신고 편하게 다니세요. 더 이상 아프지 마시고요. 준호는 순이의 거칠고 굳은 발에 새 신발을 신겨드렸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아. 순이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69세의 노인과 33세의 청년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모자였습니다. 준호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아니, 회장님이랑 마님께서 웃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지혜와 용기가 한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정의로 보답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고 믿었던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강민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제약은 정상화되어 유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준호는 식약처를 그만두고 작은 약국을 열었습니다. 청학동 약국, 약사 이준호.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우리를 지켜준 사랑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정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우리 모두의 삶에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 채널 롱런 레벨업이었습니다.